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NH농협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 채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용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뒤에 26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니까요. 저희가 여건상 무료자소서 첨삭 진행은 타이트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항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NH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인데요. 문단 나누기와 두 가지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농협은행에 인재상에 부합하여서 지원하였다 이런 기본적인 게 아니라 농협은행의 사업이나 아니면 농협은행이 가고 있는 방향이나 정 안 되더라면 상품과 같이 어떤 디테일한 특성을 언급하면서 나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행 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성장하겠다, 잘하겠다, 도움이 되겠다와 같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어떠한 부분의 업무에서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겠다,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와 같이 구체적인 나의 성장 모습을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의 행원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원자께서는 지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원으로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원 지역명을 언급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해당 항목도 문단 나누기와 두 가지씩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한 어려움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지역이 직면한 문제가 어떤 건지 파악하고 어떠한 노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언급하는 게 해당 항목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글자 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잘못 쓰는 방향을 언급드리면 어려움이 맞지만 그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누구나 언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소재를 쓰는 게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이고요. 대처하기 위한 비전이라든지 방법도 너무 객관화되어 있는, 나의 주관은 정말 다 빠져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에 나의 주관과 객관이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를 언급하는 게 해당 항목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원자께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거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취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나인데요. 일단 문단 나누기 두 가지 해당 항목도 중요하고요. 사례와 상황 설명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극복 과정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항목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못 쓰시는 방법이 어떤 경험이었고를 언급하면서 글자를 400자 500자 써버려요. 그리고 나머지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해당 항목은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까지 반드시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언급해야 되고 상황이나 사례 설명보다는 극복 과정이나 노력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융업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됩니다. 지원자의 경험 중에 주도적으로 주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도전해온 사례 및 활동이나 노력을 서술해 주시고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업무 수행 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단 나누기 두 가지씩 해주시고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나열하지 말 것. 이것도 3번이랑 비슷한데요. 내 경험 중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경험이었다 나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인사이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외의 글자 수는 앞서 얻은 인사이트를 활용하여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하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항목 전체적으로 글자 수가 700자 제한이잖아요. 그러면 내 경험이 뭔지는 한 줄에서 많아봐야 두 줄만 언급하면 돼요. 글자 수로 치면은 100자에서 150자 정도만 쓰면 돼요. 나머지 글자 수에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얻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은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조금은 가독성 높은 글을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앞선 항목에서 크게 물어본 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라든지 어려움 극복했거나 아니면 협업했거나 금융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 농협에 특화된 경험이나 소재가 있는데 앞에 쓰지 못했다 혹은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경험이나 소재가 있다, 아니면 남들보다 정말 월등한 성과를 내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액수의 상금을 받았다든지, 해외 연수의 포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남들보다 월등한 성과가 있죠. 그런 걸 했다, 아니면 금융권에 관련된 경험이나 소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소서라든지 농협은행에 대해서 준비되신 분들은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뭘 써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제가 4가지만 가져왔지만 그 외에도 정말 본인만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다면 여기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맞춰보았고요. 아쉽게도 무료 자소서 첨삭은 진행해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